안녕하세요. 오늘은 루돌프 슈타이너의 아주 흥미로운 사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19년, 14년 강연록을 바탕으로 할 건데요. 우리의 생각이 이 광활한 우주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슈타이너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에 대해 굉장히 독특한 틀을 제시했어요. 독특한 틀이요? 네, 세상을 보는 12가지 기본적인 관점하고요. 또 그 관점에 어떤 색깔을 입히는 7가지 마음의 결 같은 게 있다고 봤죠. 아, 관점과 마음의 결. 네, 근데 이게 놀랍게도 뭐랄까 황도 12궁이나 행성 같은 우주적인 질서와 상당히 닮아 있다는 거예요. 와, 우주적인 질서까지요.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좀 그런 면이 있죠. 하지만 오늘 저희가 그 핵심 아이디어를 딱 뽑아서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좀 자극할 만한 그런 통찰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슈타이너는 먼저 생각,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아주 강조합니다. 그쵸? 네, 맞아요. 우리가 가진 가장 깊고 내밀한 능력이자 어떻게 보면 우주와 우리를 이어주는 끈이라고 봤어요. 끈이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익숙한 단어에 좀 갇혀 산다. 이렇게 지적을 하죠. 아, 단어에 갇힌다.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그냥 사자라는 단어만 떠올리는 거 하고요. 사자다움이라고 하는 그 살아 움직이는 어떤 본질, 그 역동적인 힘 자체를 파악하려는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사자다움. 그 생각으로 세상을 보는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12가지 세계관의 관점, 이게 뭔가요? 아, 네. 그걸 이제 쉽게 말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12가지 기본적인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12가지 렌즈요? 네. 예를 들어서 모든 걸 그냥 물질로만 설명하려는 물질주의가 있겠죠. 네네. 그런가 하면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정신이나 이데아,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정신주의나 이상주의 같은 것도 있고요. 아, 네. 서로 반대되는 관점이네요. 그렇죠. 슈타이너는 이 12가지 관점들이 다 각자의 영역에서는 나름 타당성이 있다고 봤어요. 하지만 어느 하나에만 너무 빠져버리면 세상을 너무 편협하게 보게 된다고 경고했죠. 그렇군요. 한 가지만 고집하면 안 된다. 그럼 12가지 렌즈는 알겠는데 7가지 영혼의 기조는 또 뭔가요? 이건 어떻게 다른 거죠? 아, 그건요. 그 12가지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볼 때 거기에 더 씌워지는 어떤 색깔이나 태도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색깔이나 태도요? 네. 예를 들어서 똑같이 이상주의라는 렌즈를 가지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논리적인 분석, 이건 이제 로기스무스라고 하는데 이걸 중시할 수 있고요. 네, 논리? 또 어떤 사람은 직관이나 어떤 신비 체험, 미스티치즘이라고 하죠. 이런 걸 통해 접근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아, 같은 관점이라도 태도가 다르다. 바로 그겁니다. 이 7가지 기조가 12가지 관점과 이렇게 결합하면서 아주 다양한 철학적인 입장들이 만들어진다고 본 거예요. 아하, 그렇군요. 관점이라는 렌즈에 기조라는 색깔이 더해진다. 와,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연결이 나온다고요? 이게 황도 12궁이나 행성과 관련이 있다고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정말 흥미로운데요. 슈타이너는 이 12가지 세계관을 황도 12궁에 그 별자리들에 하나씩 대응시키고요. 별자리예요? 네, 그리고 7가지 영혼의 기조는 고대부터 알려진 7개의 행성 있잖아요. 토성, 목성, 화성, 태양, 금성, 수성, 달. 여기에 각각 대응을 시켰어요. 와, 그럼 예를 들면 어떤 식이죠? 예를 들면 아까 말한 이상주의는 양자리의 어떤 에너지와 연결하고 또 영지주의 같이 뭔가를 깊이 탐구하려는 태도는 토성의 영향과 연결짓는 뭐 그런 식입니다. 와, 신기하네요. 근데 물론 이건 뭐 점성술처럼 누구 운명을 맞추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아, 그건 아니고요. 네, 그보다는 인간 의식의 다양한 유형들을 어떤 거대한 우주적인 원형 패턴 안에서 이해하려는 아주 심오한 비유라고 봐야 합니다. 아, 비유군요. 단순 분류가 아니라 우주적인 차원으로 확장하는 거네요. 그럼 한 개인의 생각이나 철학 같은 것도 이런 틀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슈타이너는 실제로 그 철학자 니체의 사상 변화를 이런 방식으로 분석하기도 했어요. 니체요? 어떻게요? 그의 사상이 시간에 따라 변해가는 것을 마치 어떤 특정 영혼의 기조가 특정 세계관이라는 별자리 속을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본 거죠. 아, 기조가 별자리를 이동한다. 네. 그러니까 영적인 별자리 배치가 바뀐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인간 자체가 이런 우주적 사고 원리에 따라서 구성된 존재이고 어쩌면 우리 자신이 더 높은 차원의 영적 존재들. 슈타이너는 이걸 히라르키, 즉 영계의 위계 질서라고 불렀는데 그 존재들의 생각일 수도 있다. 이런 개념까지 제시합니다. 네. 우리가 네. 생각이라고요? 다른 존재. 네.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주체가 아니라 어쩌면 이 거대한 우주적 생각의 일부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야. 이건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네요. 자, 오늘 슈타이너의 생각을 쭉 따라가 봤는데요. 정리해 보자면 그는 다양한 철학이나 세계관들을 단순히 서로 싸우는 주장들로 볼 게 아니라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우주와 인간을 잇는 거대한 관계 속 여러 측면들이자 어떤 원형적인 패턴의 반영으로 이해하려고 했다. 이런 거군요. 네, 핵심은 바로 그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의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의 관점에만 갇히지 말고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시각을 포용하고 통합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주는 거죠. 편협함에서 벗어나라. 그렇죠. 세상을 더 넓고 깊게 이해하라는 어떤 촉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슈타이너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나의 생각을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우주의 영적 존재들, 히라르키즈에 의해 생각되는 하나의 생각이다. 여러분 자신을 단순히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거대한 우주적 사고 과정의 한 부분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